당신, 감히 내 아이에게 뭐 하는 짓이야? 새벽 4시 대명제약 회장실에서 터진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이 목격한 것은 자신의 비서가 울고 있던 딸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순간 처음으로 아이가 평온하게 잠들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만남 뒤에 숨겨진 진실은 한 제약회사를 뿌리째 흔들게 될 거대한 비밀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새벽 4시 대명제약 본사 60층 회장실에서 아기의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거대한 창문을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회장은 가죽 소파에서 잠시 눈을 감으려 했지만 딸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심장을 핥히듯 파고들어 포기하고 말았죠. 생후 6개월인 하윤이의 울음은 마치 세상 모든 슬픔을 토해내는 듯 했습니다. 엄마 없이 태어나 오직 아빠의 체온만을 기억하며 살아온 이 작은 생명체는 최근 들어 밤마다 이렇게 처절하게 울어댔습니다. 또 시작이군. 제발. 도희는 깊게 패인 다크서클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이탈리아산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평소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산발이 되어 있었죠. 대한민국 굴지의 제약회사를 이끄는 젊은 경영자였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그 어떤 인수합병보다 절망적이었습니다. 10여 명의 전문 보육사들이 왔다 갔지만 하윤이는 아빠가 아닌 누구에게도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우유병을 던지고 기저귀를 뜯으며 새벽까지 울어대는 것이 일상이었죠. 울음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회장실 문을 벌컥 열어젖힌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현실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서 윤아린이 울고 있던 하윤이를 품에 꼭 안고 자신의 가슴에 아이의 입술을 가져다 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단추는 몇 개가 풀어져 있었고 하윤이는 마치 진짜 엄마의 품에 안긴 것처럼 조용히 빨고 있었습니다. 당신 감히 내 아이에게 뭐 하는 짓이야. 도윤의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손끝까지 떨리는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죠. 하리는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 서려 있었고 큰 눈에는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벌써 3시간째 울고 있어서 정말 그냥 둘 수 없었어요. 하린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바들바들 떨렸고 호흡조차 가빠져 있었죠. 제가 어릴 때 동생 셋을 키웠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렇게 울면 미쳤어요? 당신이 누군데 감히.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토록 처절하게 울던 하윤이가 하린의 품에서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조용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주먹으로 하린의 옷깃을 꼭 움켜쥐고 빨갛게 달아올랐던 얼굴이 점점 평온해졌죠. 그리고 마침내 깊고 편안한 숨을 내쉬며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국내 최고의 전문 보육사들, 소아과 의사들, 심지어 유럽에서 온 베이비시터까지 동원했지만 하윤이를 이렇게 완벽하게 평온하게 만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도윤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사라지고 당황과 경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제 몸이 알아서. 하리는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포근한 베이비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천사처럼 깊게 잠들어 있었죠. 그 모습을 보자 도윤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해주세요. 하린이 고개를 아흔도로 꺾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마음속에는 이미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도감, 그리고 묘한 신뢰감과 더불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알 수 없는 끌림이었죠. 윤 비서, 네, 회장님. 앞으로도.
하윤이가 울면 도와주실 수 있나요? 하리는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마치 운명을 받아들이듯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이후 도윤의 일상에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윤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할인을 찾게 되었고, 할인 역시 마치 자신의 친딸을 돌보듯 하윤이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는 도윤의 곁에서 할인은 하윤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였죠. 하지만 둘 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운명적인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할인이 피와 눈물로 계획한 복수의 서막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일주일 후 늦은 밤, 할인은 차가운 회장실에서 대명제약의 기밀 문서들을 한 장 한 장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를 재우며 도윤이 업무에 몰두하는 틈을 타서 그녀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야. 할인의 손끝이 임상시험 보고서 파일을 넘기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몇 달 전 그녀의 생후 2달 된 아들 민준이가 대명제약의 신약 부작용으로 차가운 시체가 되어 그녀의 품에 안겨왔던 그 끔찍한 기억이 생생했거든요. 내 아들만 죽은 게 아닐 거야. 분명 더 있을 거야. 공식 발표에서는 부작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았지만 할인은 확신했습니다. 민준이와 같은 희생양들이 더 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시신을 품에 안고 맹세했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악, 엄마.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할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복수의 증거를 찾는 것과 무고한 아이를 달래는 것 사이에서 말이죠. 아이고, 하윤이. 결국 할인은 서류를 덮고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신기하게도 하윤이는 할인의 체온을 느끼는 순간 울음을 멈추고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죠. 왜 나한테만 이러는 걸까? 할인은 하윤이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준이와 거의 비슷한 또래였던 하윤이를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 대명제약 회장의 딸이지만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으니까요. 민준아, 엄마가 꼭 진실을 밝혀낼게. 이런 야심야심한 장면들이 반복되면서 대명제약 내부에는 수상한 소문들이 파리떼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야, 진짜 이상하지 않아? 윤비서 말이야. 마케팅팀 김 과장이 복도에서 속삭였습니다. 맞아. 회장님이랑 뭔가 있었던 거 분명해. 그 아기 봐봐. 완전 윤비서를 진짜 엄마인 줄 알고 있어. 설마 회장 부인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아니면 예전부터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인사팀, 연구팀, 심지어 청소 아주머니들까지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번져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이 할인의 귀를 파고들었죠. 윤비서 보면 완전 애엄마 같아. 자연스러워. 회장님도 요즘 표정이 달라졌어. 뭔가 행복해 보여. 할인은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이런 오해가 자신의 잠입 활동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단순한 로맨스의 주인공으로 본다면 복수자로는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요. 한편 도윤 역시 직원들의 시선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수석비서 최유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분노가 섞여 있었죠. 무슨 일인가? 직원들 사이에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윤아린 비서에 대한.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떤 소문? 윤 비서가 하윤이의 친모가 아니냐는 이야기들이요. 유진의 목소리에는 독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도윤 곁에서 일하며 은밀한 감정을 키워왔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도윤은 회장실 유리문 너머로 할인이 하윤이를 돌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점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고 있었거든요. 할인이 하윤이에게 이유식을 먹이며 부드럽게 말을 거는 모습, 아이가 토한 것을 정성스럽게 닦아주는 모습, 자장가를 부르며 재우는 모습,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모성적이었습니다. 이상해. 왜 자꾸 그녀를 생각하게 되지? 도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년이 조금 넘은 시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인을 보고 있으면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도 사랑해요? 하윤이가 할인의 품에 안겨 도윤을 보며 깔깔거렸습니다. 그럼 아빠를 많이 사랑하지. 할인이 하윤이의 볼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도윤의 심장이 두근거렸죠. 하지만 할인에게는 전혀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드디어 결정적인 단서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명제약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은폐된 부작용 보고서의 흔적을 찾아낸 것이었죠. 이거야. 이게 바로 그거야. 할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준이의 죽음과 직결된 증거를 찾은 것입니다. 이제 시작이야, 민준아. 엄마가 꼭 복수해 줄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예상치 못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를 향한 진심 어린 애정, 그리고 도윤을 향한 복잡한 마음이 말이죠. 그렇게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던 어느 날 새벽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대형 스캔들 폭발, 대명제약 강도윤 회장, 비서에게 직접 전물려. 숨겨진 아이의 진짜 엄마는? 오전 6시 온라인 뉴스 헤드라인이 인터넷을 강타했습니다. 몰래 촬영된 고화질 사진들과 함께 기사가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죠.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는 순식간에 100만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도윤은 비상 연락을 받고 황급히 스마트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할인이 하윤이를 품에 안고 수유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거든요. 마치 진짜 모녀처럼 자연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창은 이미 폭발 상태였습니다. 와, 완전 친엄마 확정이네. 저런 자연스러운 수유 자세는 진짜 엄마 아니면 불가능해. 재벌 회장이 비서랑 불륜질하다가 애까지 낳았나? 회장 부인 죽자마자 바로 후처 들여놓으려고 작업했나 보네. 아기 표정 봐. 완전 엄마 알아보고 있잖아. 역시 돈 많은 남자들은 다 똑같아. 처자식도 바로 갈아치우네. 할인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이 소식을 접하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치밀한 계획이 이런 식으로 틀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오후 2시 대명제약 최고층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이사들의 얼굴은 모두 일그러져 있었죠. 강 회장, 이 사태를 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가? 부회장 박영수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며 포효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룹 이미지가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졌어. 주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폭락하고 있고 윤 비서를 당장 해고시켜야 합니다. 아니, 법적 조치까지 취해야 해요. 이런 스캔들로 대명제약 브랜드가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사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마치 폭풍 전야처럼 험악했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도윤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그 사람 없이는 단 하루도 견디지 못합니다. 제가 직접 몇 달간 겪어봤으니까 누구보다 잘 알죠. 그럼 뭡니까? 정말로 그 비서가 아이의 친모라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님이 부인상 치르자마자 바로 새 여자를 들여놓은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들이 화살처럼 날아들었지만 도윤은 정확한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도 할인과 하윤이 사이의 신비로운 유대관계를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한편 그 시간 할인은 회사 건물 밖에서 지옥 같은 기자들의 포위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윤할인 씨, 정말 하윤이의 친모가 맞습니까? 회장님과 언제부터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신 건가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비서직에 지원한 건가요? 회장 부인이 살아있을 때부터 불륜 관계였나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마이크와 녹음기가 사방에서 할인을 향해 들이댔습니다. 그녀는 가방으로 얼굴을 가리며 간신히 건물 안으로 피신했지만 기자들은 로비까지 따라 들어왔죠. 답변 한마디만 해주세요.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요. 할인은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자 더욱 충격적인 댓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진짜 뻔뻔하네. 돈 냄새 맡고 들러붙은 거 확실해. 애 버리고 양육비 받으려고 치밀하게 계획한 것 같은데 재벌가 노린 꽃뱀 냄새가 팍팍 나네. 가난한 집애가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고 몸으로 승부한 거지. 할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아들 민준이의 억울한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추악한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식으로 될 줄 몰랐어. 그녀는 핸드백 속에 간직한 민준이의 작은 사진을 꺼내 가슴에 꼭 눌렀습니다. 저 때문에 하윤이까지 위험해지면 안 돼요. 이제 그만둬야겠어. 할인은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하윤이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하윤이가 과연 자신 없이 괜찮을 것인가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아이 없이는 자신도 이미 하루를 견디기 어려워졌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도윤은 혼란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으로 할인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하윤이가 그토록 의지하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윤아린, 1994년생, 경영학과 졸업, 가족관계. 깊은 밤 회장실에서 도윤은 인사 파일과 신원조회 자료를 하나하나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가족관계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죠. 사망한 자녀, 민준, 2024년 3월 15일 사망, 생후 2개월, 도윤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더 자세한 조사를 지시하자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할인의 아들 민준이가 바로 대명제약에서 개발한 신약 뉴라이프의 부작용으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이게 무슨 일이에요? 관련 내부 자료를 뒤져보니 더욱 참담한 사실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뉴라이프 임상시험 과정에서 영아 사망 사례가 5건이나 보고되었지만 회사 차원에서 모두 은폐되었던 것입니다. 부회장이 박영수가 다 숨겼구나. 도윤은 진실을 깨닫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인은 처음부터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차갑게 식은 얼굴로 할인을 불렀습니다. 윤비서, 회장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도윤이 냉소적인 웃음을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부터 날 속이고 들어온 거였죠? 할인은 순간 혈색이 사라졌지만 이내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유를 말해보세요. 정확하게 제 아들을 죽인 게 이 회사니까요. 할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불길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생후 2달에 당신들이 만든 뉴라이프 때문에 제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하지만 대명제약은 쉬쉬하며 모든 걸 덮었죠. 도윤은 마치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휘청거렸습니다. 배신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왔거든요. 그럼 하윤이를 돌본 것도 전부 연기였다는 거네요? 처음에는 그냥 이용하려고 했어요. 회장님께 접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하윤이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민준이와 똑같은 또래인데 어떻게 이용만 할 수 있겠어요? 할인은 핸드백에서 민준이의 사진을 꺼내 도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생후 2달의 아기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이 아이가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당신들이 만든 약 때문에. 할인의 목소리가 목매어 끊어졌습니다. 하윤이를 향한 제 마음만은 진짜였어요. 정말로요. 그 아이를 보면 민준이가 떠올라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됐어요.
도윤은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할인을 향한 사랑도 진짜였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끝이에요. 할인이 사직서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하윤이에게 해가 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는 정말 무죄니까요. 하지만 증거는 이미 다 수집하셨겠죠? 할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답이었죠. 그런데 이 모든 대화를 복도에서 누군가 몰래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수석비서 최유진이었죠. 그녀는 즉시 이 폭탄 같은 녹음 파일을 부회장 박영수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재미있어지겠는걸? 유진의 입꼬리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흘 후 상황은 할인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유진아, 정말 대단한 정보를 가져왔구나. 부회장 박영수가 최유진 앞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진은 처음부터 부회장의 밀명을 받고 도윤과 할인을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네, 윤아리는 처음부터 회장님을 속이고 복수를 위해 잠입한 거였습니다. 유진은 차갑게 계산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녀 역시 오랫동안 도윤을 짝사랑해왔지만 할인이 나타나면서 모든 것이 틀어졌거든요. 완벽해. 이제 언론에 이걸 흘려. 위험한 복수기가 무고한 회장을 협박하고 있다고 포장하는 거야. 어떤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간단해. 아이를 볼모로 잡고 거액을 요구하는 악독한 여자로 만들면 돼. 다음 날 새벽 인터넷과 언론은 또다시 폭발했습니다. 충격 반전, 대명제약 회장, 비서에게 협박당해 동거, 복수 목적 잠입한 위험한 여자, 신약 부작용 피해자, 가족, 회장 협박해 거액 요구, 아기까지 이용한 치밀한 계획, 대명제약 내부 고발 아닌 개인적 복수극, 무고한 아기만 피해. 언론은 할인을 마치 아이를 볼모로 잡은 위험한 협박범으로 몰아갔습니다. 진실은 완전히 왜곡되었고 할인은 하루아침에 국민 공적 1호가 되어버렸죠. 미친년이 정말 무서운 거 했네. 아기까지 이용하다니. 정말 악독해. 회장님이 불쌍해. 완전히 당한 거잖아. 온라인 댓글들은 할인에 대한 악의로 가득했습니다. 도윤은 출근하자마자 이사회에 긴급 소환되었습니다. 강 회장,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아시겠습니까? 윤하리는 처음부터 당신을 노린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즉시 고발 조치를 취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이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심지어 도윤의 해임안까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죠. 회장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인물에게 속아 넘어가다니 더 이상 경영을 맡길 수 없습니다. 한편 할인은 이미 회사에서 쫓겨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민준아, 엄마가 꼭 끝까지 싸울게. 작은 원룸에서 할인은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회사에서는 쫓겨났지만 지난 몇 달간 수집한 대명제약의 은폐 증거들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거든요. 하윤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할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윤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는데 결국 그 아이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유진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수고 많았어. 이제 너도 좀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 부회장 박영수의 차가운 말에 유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도 결국 이용당하다가 버려질 희생양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부회장님, 그게 무슨... 이런 일들은 흔적을 남기면 안 되거든. 알지? 박영수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유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게임에 말려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한편 도윤은 필사적으로 할인을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할인 씨, 하지만 할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더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바로 대명제약의 은폐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는 것이었습니다. 할인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는 날, 도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빠, 하윤이가 갑자기 새벽 3시 도윤은 하윤이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마치 죽음의 신음 같은 소리였죠. 급히 달려간 아이 방에서 도윤이 본 것은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하윤이었습니다. 42도 응급실로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새벽 서울 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이는 도윤의 품에서 축 늘어진 채 의식을 잃었고 작은 입술은 파랗게 변해가고 있었죠. 선생님, 우리 딸이 어떻게 된 건가요? 제발. 서울대병원 응급실에서 도윤은 의사의 옷깃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어 보입니다만 정서적 충격으로 인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같습니다. 소아과 전문의의 진단에 도윤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정서적 충격이라니, 그게 무슨. 영유아들은 어른보다 수십 배 민감합니다. 갑작스럽게 애착 대상이 사라지면 이런 극심한 신체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의사는 중환자실 침대에 누워있는 하윤이를 가리켰습니다. 온몸에 연결된 각종 의료 장비들이 삐삐거리며 아이의 생명을 간신히 붙잡고 있었죠. 최악의 경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마지막 말이 도윤의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팠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병원 복도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처참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대명제약을 이끄는 강인한 CEO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할인 씨, 제발 돌아와줘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할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존심, 체면, 모든 것을 버리고 말이죠. 여보세요? 할인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할인 씨, 저예요. 하윤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뭐라고요? 할인의 목소리에 충격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신 없이는 정서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고. 도윤의 목소리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무릎 꿇고 빌게요. 제발,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건 당신뿐이에요. 전화 너머로 할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할인은 원룸방에서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가 아프다는 소식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도윤을 향한 불신과 분노는 여전했거든요. 하윤이는 정말 무죄예요. 제발, 저도 하윤이가 아픈 게 너무 싫어요. 하지만 제가 가면 더 큰 상처만 줄 것 같아요. 할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서 하윤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자신 때문에 그 아이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죠. 민준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인은 아들의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부회장 박영수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병원에서 무너져 있는 사이 이사회를 소집해서 해임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죠. 회장이 개인적인 감정에 휘둘려 회사 경영에 완전히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연일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도 철수를 검토하고 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언론에서도 대명제약의 몰락을 기정사실화하며 연일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대명제약 경영 위기 심각, 회장 해임 초입기, 스캔들 이후 기업 가치 40% 급락, 회복 불가능 수준. 도윤은 딸의 병상을 지키며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도 딸도 사랑하는 사람도 모든 것을 동시에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윤이가 위독한 상태로 사흘째 중환자실에 있던 어느 날 도윤은 인생 최대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모든 언론사에 긴급 기자회견 소집을 공지하세요. 도윤의 명령에 비서진들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의를 느꼈죠. 오후 3시 대명제약 본사 대강당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무대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대명제약 회장 강도윤입니다.
도윤은 단상에 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각오가 서려 있었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폭풍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대명제약은 작년에 출시한 신약 뉴라이프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은폐했습니다. 회장의 폭탄 발언에 기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임상시험 과정에서 영아 사망 사례가 5건이나 발생했지만 회사 차원에서 모든 자료를 조작하고 숨겼습니다. 도윤은 손에 들고 있던 은폐 관련 내부 문서들을 카메라 앞에서 한 장씩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의 책임은 제가 집니다. 기자들이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현직 대기업 회장이 자신의 회사 범죄를 직접 폭로하는 전무후무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윤은 잠시 멈춘 후 더욱 단호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저는 윤아린 씨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한 번의 충격파였습니다. 그녀는 억울하게 아들을 잃은 피해자입니다. 복수나 협박이 아니라 정당한 진실 추구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자회견장 뒤쪽 문이 벌컥 열리며 할인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녀는 TV 생중계로 도윤의 기자회견을 보고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죠. 도윤 씨, 할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히는 도윤의 모습에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거든요. 할인 씨, 도윤이 할인을 발견하고 단상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수많은 카메라가 이 극적인 재회를 포착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인물이 기자회견장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도 증언하겠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그녀에게 카메라를 돌렸죠. 저도 은폐 공작에 가담했습니다. 부회장 박영수의 지시를 받고 윤아린 씨를 음해했어요. 유진의 양심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회장님과 윤 씨의 사적인 대화를 몰래 녹음해서 언론에 흘린 것도 저입니다. 더 이상 거짓말 속에서 살 수 없어요. 죄송합니다. 유진은 카메라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도윤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번쩍 터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눈만 바라보고 있었죠. 정말 괜찮을까요? 이제 정말 끝난 걸까요? 할인이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네,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한편 부회장 박영수는 이 모든 광경을 본사 사무실 TV로 지켜보며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권력과 부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거든요.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곧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모든 비리가 낱낱이 드러날 것이 뻔했습니다. 박영수의 시대는 끝난 것이었죠. 하지만 도윤과 할인에게는 고통스럽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실 앞에서 손을 맞잡은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출발점이었으니까요. 하윤이에게 가야 해요. 빨리. 할인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기자회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픈 아이였거든요. 네, 가요. 우리 딸이 기다리고 있어요. 둘은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서 말이죠. 도윤의 폭탄 고백으로부터 8개월이 흘렀습니다. 대명제약 본사 대강당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공개 사과식이 열렸습니다. 무대 위에는 도윤과 할인 그리고 새로운 경영진들이 깊숙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저희 대명제약은 뉴라이프 사건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모든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도윤이 마이크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으며 사과했습니다. 객석에는 민준이를 포함해 5명의 영아를 잃은 부모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고 있었죠. 앞으로 대명제약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겠습니다.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으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리는 대명제약 내부윤리위원장으로 위촉되어 피해자 가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민준이와 같은 희생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제가 잃은 아들 민준이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대명제약은 이제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부회장 박영수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유진은 양심 고백의 공로로 집행유예를 받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죠. 정말 죄송했습니다. 유진이 할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새로 시작해요. 할인은 미소를 지으며 유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어느 햇살 좋은 주말, 도윤과 할인, 그리고 하윤이는 함께 민준이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작은 묘비 앞에는 하윤이가 직접 꺾은 들꽃들이 놓여 있었죠. 민준이 오빠 안녕? 나는 하윤이야. 하윤이가 묘비를 향해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하윤이는 민준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잘하고 있었거든요. 민준아, 아저씨가 정말 미안하다. 늦었지만 진실을 밝혔어. 도윤이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할게. 내 엄마와 하윤이를 평생 지켜줄게. 너도 하늘에서 우리 가족을 지켜봐줘.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복수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진정한 사랑과 가족으로 완성되었거든요. 민준아, 엄마는 이제 정말 행복해. 너도 하늘에서 행복하길 바라. 우리 정말 가족이 된 거죠? 할인이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미 가족이에요. 영원히. 도윤이 할인과 하윤이를 동시에 끌어안았습니다. 대명제약의 주가는 진실 공개 직후 크게 폭락했지만 투명 경영 선언과 진정성 있는 사과 이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신뢰받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엄마. 하윤이가 할인을 향해 처음으로 명확하게 엄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놀던 하윤이가 갑자기 할인에게 달려와 안기며 한 말이었죠. 어머, 하윤이가 엄마라고. 할인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아들 민준이를 잃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하윤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행복을 찾았거든요. 엄마 사랑해. 아빠도 사랑해. 엄마도 하윤이 정말 사랑해. 아빠도 엄마도 하윤이를 제일 사랑해. 도윤은 이 광경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자신에게 새로운 사랑과 완전한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언론에서는 여전히 이들의 이야기를 다뤘지만 이제는 추악한 스캔들이 아닌 감동적인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로 보도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시작된 만남, 사랑으로 완성된 기적의 가족, 대명제약 강도윤 회장 가족, 진실과 용서로 새 출발, 비극을 딛고 일어선 사랑, 이것이 진짜 가족이다. 무너진 재벌가에서 다시 태어난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용서의 서사, 그것이 바로 강도윤과 윤아린, 그리고 하윤이가 함께 써내려간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